2025년 8월 7일 목요일 아침 7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절으로 입추입니다. 가을이 이제 들어섰다 이 말인데, 한 8월 15일까지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8월 15일 지나면은 확실히 바닷물이 차가워졌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하기 전에 오늘도 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지금은 비록 뭐 구치소에 계시지만은 의정부 구치소에 아마 미결 신분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뭐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이 좋습니다. 여름이. 물론 뭐 조금 전에도 저 하는 일이 이제 회사에 자쁘죠. 뭐 잔잔한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좀 험한 일을 이렇게 합니다. 어제 아래는 남자 소변기 화장실에 보면은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변기 보면은 요즘 이제 센서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소변기 앞에 딱 서면 물이 쫙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 물이 이제 저절로 또 이렇게 물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찌린내가 이제 안 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소변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또 이렇게 하다 뭐 흘릴 때가 많아요. 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딱 정중간에 딱 서가지고 거기에 소변기 안에 이제 오줌을 넣으면 되는데, 좀 무겁게 하다 보면은 소변기 바깥에다가 이렇게 세요. 그러면 찌린내가 많이 난다고. 여하튼 소변기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또 손을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소변기 센서 안에 그것을 이제 피스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건전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건전지 넣는 방향을 앞뒤를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은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보면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건전지를 이제 갈아 넣으면은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에어컨 같은 것도 리모컨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뭐 텔레비도 리모컨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은 거기 작동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변기 그것도 센서가 작동 안 되는 것도 배터리가 다 되면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피스를 풀어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배터리를 갈아 넣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센서 감지하는 기계, 그 칩이 고장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그런 일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사무실에 이제 계단이 이래 있으니까 계단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밀대를 빨아가지고 계단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먼지 같은 게 쌓이지 않고 비까번쩍하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뭐 좋죠. 하여튼 그런 일도 하고. 뭐 조금 전에 그 계단 복도를 다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계단을 닦는데 뭐 조금만 닦아도 땀이 쫙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데, 아침에 할 일은 다 해놨습니다. 원래 그것도 이제 8시부터 일을 하면 되지만은 내야 뭐 체질이 항상 이렇게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일찍 갑니다. 한 6시 반쯤 되면 그 회사에 도착을 해요. 해가지고 우리 강서 수도사업소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큽니다. 거기 대학교 캠퍼스 같아요. 딱 가보면 그렇습니다. 정수장인데, 공업용수 만드는 그 정수장인데 대학교 캠퍼스 같아요. 그런데 그 주위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줍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은 있어요. 공무원인데도. 담배꽁초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음료컵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 한 바퀴 빙 돌면서 이제 치우고, 그리고 신문 보고, 또 샤워하고 신문 보고 또 하루 일과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9시, 공무원 9시 출근이잖아. 9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9시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와가지고 워밍업을 합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그 습관은 못 버리겠대요. 어제 그 김건희 저가 그 윤석열의 부인이죠. 김건희가 그 어제 그 이제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참 잘 빠져나갔다고. 야, 진짜 막 미꾸라지도 그런 미꾸라지가 없지. 막 샤샤샤샤샤 빠져나가고 막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에 다 막아줬다고. 싹 다 막아줬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다 막아줬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그냥 특검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이니까,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거부권 하니까 그것도 취소돼 버리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금년 2025년 4월 4일 날, 그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4월 4일 날 사자가 2개가 있으니까 윤석열 탄핵된 날이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제 그 말 한 날짜가 4월 4일이라고. 그러니까 파면되고 난 이후로 이때까지 또 끌어놓다가 결국 어제 썼다고. 어제 그 포토라인에 썼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아주 그 역사적인 날이에요. 자기는 이제 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국민 여러분에게 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지. 엄청난 그 부정부패를 한 장본인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런 것은 내일 아마 오늘이나 내일 모레 이제 오늘 구속영장을 특검에서 신청하면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금요일이나 모레 토요일 날 하겠죠. 하게 되면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마 구속될 확률이 커요. 그 담당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한테 자기가 하는 소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판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좀 봐달라, 이제 이런 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을 이제 판사 앞에 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그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은 자기 본질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동업을 해가지고 동업자를 이제 권력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구속시켜버리고, 그 남은 이유는 자기가 이제 쪽 빨아 당겨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이제 정대택 씨고, 노덕봉 전 교감 선생님이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업체 하는 정모 여사인가?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피해를 많이 봤죠. 100% 사람은 나쁘고 뭐 100% 좋고 뭐 이런 사람은 없지만은 마음을 막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질은 안 바뀌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습성 이런 거는 잘 안 바뀝니다. 뭐 거짓말 하는 것도 그렇지. 윤석열이가 거짓말 하는 것은 진짜 그 뭐 엄청 많거든요. 그냥 그 거짓말을 뭐 천연덕스럽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 이런 거는 잘 못 버린다고. 오늘 뭐 처음부터 윤석열이가 오늘 그게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좀 이렇게 대가 안 차. 그러니까 좀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병철 변호사가 그 고발을 했어요.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윤석열이한테 편의를 너무 많이 봐줬다고. 그리고 면회 시간이 오후 6시 되면 마쳐야 되잖아. 그런데 밤 뭐 9시 반까지 이렇게 면회를 이렇게 면회하는 장소 아주 뭐 특별한 데서 하게 하고, 아주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아주 편의를 많이 봐주고, 또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왔으면 그 교도관들로 하여금 딱 이렇게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병철 변호사가 그게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 체포영장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조금 있으면 아마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김건희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고, 그것을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아라, 이제 이것이 국민의 소리겠죠. 그 윤석열이가 오늘 체포영장 이제 발부돼가지고 집행하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원래 그 처음에도 그게 윤석열이가 계엄을 12월 3일 날, 작년 2024년 12월 3일 하고 그때 7일 날인가 12월 7일 날 국회에서 그 통과가 안 됐거든. 몇 표 모질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 주 두 번째 할 때는 통과가 됐다고. 204사람이 찬성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됐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게 구속영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집행을 하러 갈 때, 그것도 처음 두 번째는 거기 경호원들이 막아가지고 공수처에서 그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갔거든요. 아마 세 번째는 아마 자기가 구속됐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은 좀 될 것 같아요. 말이 옆으로 많이 새버렸는데, 하여튼 여름은 아주 덥습니다. 내가 그 계단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땀이 많이 나더라고, 조금 전에. 그러나 그래도 여름이 좋아, 나는. 왜냐하니까 막 간편하니까 양말 안 신고 다녀도 되고 스레빠 신으면 되고 말이지. 옷 갈아입고 입을 때도 편하거든요. 그냥 반스 낫는 거 반바지 위에 티하고 4개만 입으면 끝나버리는데, 겨울 되면은 장갑 끼야 되지, 기마개 해야 되지, 모자 써야 되지. 모자야 뭐 여름이나 겨울날 쓰고 다니지만 또 목도리 해야 되지, 내복 입어야 되지, 양말 신어야 되지. 막 일이 많은 거야. 그리고 출근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퇴근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손발이 막 갈라지니까 굉장히 아프고. 근데 여름은 그게 아니니까 좀 더워도 여름이 좋은데, 오늘 입추니까 좀 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해요. 여름이 좀 더 계속됐으면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 장마 때
뭐 피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인가 아마 휴가가 내일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 아마 휴가를 저도에서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야 밑에 사람들도 가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휴가를 모릅니다.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휴가라는 그 개념을 몰라요. 어찌 보면은 뭐 일 중독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 중독자. 그 공무원 생활할 때도 내가 그 전화가 엄청 중요한 전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일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도 그래요. 여기 와서도 일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어제 아래는 금년 이발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발을 내가 총 5번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공짜로 했어요. 공짜로. 무료로 이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서대신동 그 탑마트 거기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남성 머리 카트 무료로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실전가 가짠가 하면서 현수막이 적혀 있으니까 조그만하게 그래 한번 올라갔더만은 진짜 무료로 해주대요.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한 2달 뒤에 이제 또 가니까 또 무료야. 또 2달쯤 돼가 그때는 한 달 만에 갔지. 한 달 만에 가니까 그거 또 무료라. 그런데 그때 3번째 가니까 딱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전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3번째 가니까 3번째까지는 무료로 해주는데 4번째부터는 이제 유료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전에 혹시 머리 어디서 깎았습니까? 그래서 어디 깎았다니까. 그때 얼마 주고 깎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격에 해줄 테니까 와서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3번 무료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머리도 이발도 무료로 하는 데가 있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뭐 그때 이제 요즘 뭐 검색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또 봐가지고 뭐 무료 이발 이런 걸 한번 집어보니까 꽤 많이 있대요. 꽤 있어요. 무료로 이발해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제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부산 종합노인복지관이라고요. 연산동에 있더라고요. 연산 로타리에서 삼익 아파트 옆에 거기에 이제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6월달인가 그거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발하러 온 사람을 한 30명 안 되겠던데 한 20몇 사람 되겠더라고요. 순번을 쫙 주는데 내가 13번째로 했어요. 가기 전에 이제 전화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 하대요. 3사람이 머리를 깎아주더라고. 여자도 오대요. 여성분들도 그 머리 컷다 하더라고. 여성 그 할머니지. 그 해주대요. 부산 종합복지관이라고. 지금은 이제 내부 수리하고 있어요. 아마 10월 말쯤 되면 다시 오픈하는데 거기서도 한번 있고. 또 어디냐 하면은 서면에 보면은 그 대우 미용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미용 학원에서 이제 머리 커트하는 그 자격증을 주잖아요. 물론 학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실기 쓰는데 뭐 자격증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자격증을 거기서 이제 자기가 연말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거나 바로 창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좀 겁나잖아요.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 하지만은 좀 손님들한테 말이야 아주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용 학원에서 실습하는 거야. 실습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그 대상자들한테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밑에 그게 부전시장이거든요. 부전시장에 남성들 머리 갖다 하는 데가 제일 싸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엄청 많습니다. 한 5군데는 훨씬 넘고, 한 10군데 될 거예요. 부전시장에 남자 머리 깎아주는 데가. 전부 다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싸지. 부산에서 제일 싸요. 내가 그 구포도 가보고, 남포동도 가보고 말이지. 그 이발달인 하는 그 남포동, 거기는 5,000원 받다가 지금 올라가지고 8,000원 해요. 8,000원 뭐 그러는데. 그 부전시장은 그 5,000원 하대요. 되게 싸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 봐야 그 가격을 알아요. 그리고 보통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12,000원도 하고 그래요. 일반 이발소 하는 데는 보통 10,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8,000원. 뭐 그런데 거기는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대우 미용 학원에 이제 그때 갔었지. 가니까 진짜 무료로 해주대요. 그 실습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지금 내가 엄청 그 2달 전이라 6월 11일 날 할 때, 와, 내가 이발을 이때까지 뭐 한 근 70년 동안에 숱하게 했지만은 제일 마음에 들게 해주대요. 그래서 야, 진짜 기분이 좋더래. 이발 잘하니까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그런데 어제 아래는 가니까 나는 그래 잘해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머리가 그렇다. 이거 완전히 뭐 좀 빡빡이잖아. 머리가 빡빡이처럼 됐어요. 완전히.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유튜브 하는 것도 창피스럽기도 하고, 머리가 완전히 그렇게, 이번에는 완전 대실패고, 2달 전에는 대성공이고, 내가, 이제 하기 전에 내가 그 사진을 좀, 유튜브로서 그때 이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유튜브 할 때 찍은 그 사진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고 요대로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나는 막 그냥 양옆에 짧게 하고 위에도 좀 짧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시는 분이 별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냥 짧게 해달라니까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빡빡이가 돼버렸어 그냥. 지금 영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발 잘하면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은데, 2달 전에는 참 그랬는데 오늘은 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내가 이제 책을 잘 안 사거든요. 왜냐하니까 책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워낙 이제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유튜브가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볼만한 것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 하루에 내가 볼만한 유튜브가 한 40개, 50개 되는데 시간이 거의 안 되니까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럼 1시간짜리를 내가 50개 보고 싶다 그러면 50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하루 24시간이니까 이빨 봐도 24시간이라고. 그런데 잠자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뺀다 하더라도 19시간이잖아. 그런데 또 회사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저거 빼고 나면은 자기가 순수하게 시간 내서 볼 수 있는 건 한 10시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도 볼만한 유튜브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방면에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통일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YTN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통일교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 통일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
YTN 기자, 아나운서 하다가 퇴직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 유튜브 강의도 엄청 들어볼 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저게 지금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한 유튜브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제 겸손은 힘들다 김우준이 방송 지금 한참 하고 있을 건데 그것도 못 듣고 있잖아요. 내가 내 유튜브 한다고. 하루에 그래서 책을 잘 안 봐요. 책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책을 사놓으면은 보고 나면은 그거 다 짐이라 짐. 그 이사 올 때 그거 버린다고 엄청 애먹어요. 책 엄청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그 한 10년, 20년 보관해 놓은 책들을 진짜 무진 받고 안 버리면 안 되니까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책 하나 사는 것도 진짜 아주 심사숙고하게 잘 안 사요. 나중에 다 한번 짐이 되니까. 딴 거 뭐 전상훈인가 그래. 전상훈인가 그 YTN 그런 전상훈 아나운서가 그 통일교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뭐 짐이 되니까 책을 잘 안 사보는데 이제는 책을 한 권 꼭 사야 될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메리카 세계사라고. 아메리카 세계사를 쓴 박인수 선생님이 쓴 아메리카 세계사가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뭐냐니까 아메리카 사도세자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사야 될 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1대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47대 트럼프잖아. 트럼프인데 1대가 조지 워싱턴인데 1789년도 그때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던 고해 미국에서는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 임기가 4년이고 재선했으니까 1797년까지 했죠. 1797년까지 두 번 걸쳐서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재선 말고 한 번 4년짜리 대통령을 한 사람이 존 아담스고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1801년부터 1809년까지 3대 미국 대통령을 했는데, 지금 박인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지 워싱턴이 쉽게 말해서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았나 할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조다 사도세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서울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 지금 윤석열이도 서울에 살았고 말이지. 김건희 서울에 살고, 지금 이재명이도 서울에서 지금 지금 휴가 갔지만은 용산에서 근무하잖아. 서울에 사람이 한 1000만 명 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추미애 어제 이춘석이라고 있더라고. 이춘석이라는 사람 이름 내가 처음 들었어요. 얼마 전에 법사위원장이 정청래가 민주당 법사위원장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됐지만은 그 전에 법사위원장이 정청래라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잘했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정청래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누가 될까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김용민이가 안 될까도 생각했어요. 재선의 의원이지만은. 그런데 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춘석이라고 이름도,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 생각하면 빨리 외우겠더라고. 준석이에서 점 하나만 찍으면 되니까 준자에다가 점을 찍어보면 춘자가 되잖아. 그래서 이춘석이라는 법사위원장이 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 알아서 안 했겠나 이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본회의 거기서 말이지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말이지 주식 거래를 뭐 한 그걸 가지고 조갑재 선생님 말로 말하면은 말이지 뭐야 아주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잘렸지. 자기는 탈당했는데도 제명치를 내버렸다고. 정청래가 탈당하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죠. 거기 아마 제가 커요. 큽니다. 하여튼 이춘석이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가 서울이잖아. 서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미애도 서울에 지금 살고 있고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 됐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잘 됐지. 그래가지고 정청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원팀이 돼가지고 검찰 개혁을 아주 이제 세게 밀어붙일 거예요. 뭐 서울에 지금 아마 지금 청와대 지금 현재 내부 소리 한참 하고 있는데 빠르면은 추석 지나면은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추석 지금 인테리어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 서울 내가 서울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 그 자리에 이제 조선 총독부 있던 자리를 김영삼 대통령이 세력이 없애버렸잖아. 없애버리고 그 뒤에가 이제 경복궁 뒤에가 청와대고 지금 서울 거기에 영조가 있고 태조 이성계가 있고 태조 이방원이 태종 그다음에 세종 단종 문종 이래 내려왔잖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조가 있고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니까 거기서 죽었다고 뒤주에 갇혀서 죽었다고 그래.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일수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그 사도세자가 조지 워싱턴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또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거든. 근데 정조가 토마스 제퍼슨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 안 되지. 생긴 것도 내가 볼 때는 생긴 것도 우리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생긴 것도 좀 틀리잖아. 첫 보면 이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바로 서양 사람 판돈 나는데 어떻게 사도세자가 조지 워싱턴이고 조지 워싱턴의 아들이 토마스 제퍼슨이다.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틀리듯이 지식의 양이 다 틀려요. 다 틀리다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다 틀려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박인수 선생님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 사람이 아이 미친놈아 또라이 새끼야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이 나쁜 놈이 자식아 이렇게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저분은 할까. 그러면 박인수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근거로 해서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게 될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게 박인수 선생님의 주장을 100% 그대로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반박을 하려면은 반박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게 반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 근데 박인수 선생님이 누구냐 이야.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부터 역사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세계 언어의 그 기원에 대해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강상훈 박사님이에요. 강상훈 박사. 산스크리트가
모든 세계 인류 언어의 뿌리인데, 그 산스크리트의 그 뿌리는 대한민국 조선의 팔도 사투리, 전라도, 경상도, 뭐 허벌나게 이런 거는 또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인가 보네. 그렇 땅땡 뭐 이런 거. 경상도는 뭐 경상도 사투리는 하여튼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것이 산스크리트의 또 뿌리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강사원 박사님을 지극히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분이 밝으신 분입니다. 박인수 선생님이 교사로 계셨고, 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소남자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한자의 기원이라든지 한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느냐, 한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직 중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분은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도 여러 번 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고인돌에 대한 비밀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UFO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사도세자가 조지 워싱턴이다, 이렇게 자기는 한평생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밝히니까, 그러면은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사려고 해요. 난 책을 잘 안 사거든요. 잘 안 삽니다. 박은정이라고 있어요. 박은정 검사가 이제 윤석열이로 인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빨을 가는 사람들 중에 많지. 최강욱 전 의원도 윤석열이라면은 진짜 이빨을 가는 사람이라고. 윤석열이라 하면 이빨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박은정이라고. 박은정 국회의원이죠. 박은정 국회의원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얼마 전에. 그 책도 내가 살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이고, 예.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이 김병주 국회의원, 이분도 책을 한번 썼어요. 이것도 내가 볼만한 그게 안 되고, 손자병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책 쓴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책을 내가 사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같은 경우는 또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이제 참 신인이시다.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된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신인이다. 이렇게 나는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재림예수다, 틀림없다, 나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김장원 목사라든지 저기 정강훈이도 목사지. 정강훈이나 김장원 목사나 지금 레오 14세 천주교 고향이나 이런 사람들을 들을 때에 가장 참게 됐거든. 그래, 나는 그렇게 주장이 확실한다고. 그럼 왜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가? 내 이야기는 많이 했고, 하여튼 박윤수 선생님과 나와의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남들은 전부 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자기 주장을 한결같이 주장하는 분이라고.
그게 내하고 같아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먼지를 보니까 그 이재명, 내 여러 번 이야기하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뭐 정청래, 추미애, 밑에 김민석이 국무총리, 뭐 이번에 그 국무위원 된 장관 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재명 정부에 아직까지 그 여성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진숙이 후임으로 아직 안 났다고. 이진숙이가 커트 오프 됐잖아. 그리고 강선우가 잘려가지고 다시 후임자가 없어. 두 사람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됐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하지만은 영적인 두뇌로 보면 허경영 신인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박윤수 선생님의 이제 그 책을 내가 반드시 사서 보고 읽어야려고 해요. 하루에 볼만한 유튜버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그걸 적고 그거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역사에 재등장을 할 건가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사필 규정이고 한순간에 확 바뀔 때가 있다고. 그 아메리카 사도세자는 이제 만화로 나오고 영화화 해가지고 이것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리거든. 그와 동시에 이제 불로유에 대한 진실이 또 드러나게 되고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는 박윤수 선생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허경영 신인님의 세상이 또 이제 완전히 또 새롭게 열리니까 나는 그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나와 한 몸이야. 그 마음을 그렇게 쓰다 보면은 그렇게 돼버리고 마음을 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석가모니와 같은 분, 뭐 피타고라스 또는 공자 명자 같은 성자도 되고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어제 아래 어떤 도시에 보니까 말이지 여성 두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바다 위에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쓰다 보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 그렇게 맺다 보니까 그랬는데 잘해야죠. 말 한마디 잘해야 되고 인연을 맺을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 전 버리고 엉망진창이네.